마지막 단원인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 이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4개의 지방을 다 다루기에는 범위가 많아서 충청, 호남 지방만 오늘 다루고 다음 시간에 영남, 제주도를 다루고 한국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총 4곳을 포함하는데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시 지원할 때 이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 하면은 우리들은 다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충청에 같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충청 지방의 특징은 우리가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그 분기점이 되는 대전이 철도 교통의 결절지가 됐다. 즉, 이 대전에서는 경상도 아니면 호남 이런 식으로 어디든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교통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향상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서 여기 보면은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철을 타고 수도권으로 갈 수가 있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여기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더 발달되었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의 통근 통학 인구가 증가했기 사는 곳 여기인데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방은 크게 이렇게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이 충청 지방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다른 말로 행복도시라고 했죠. 행복도시를 출범한 세종은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 보이죠? 진천. 그 다음에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된 천안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천안 아산 여기 있죠. 충청남도청이 이전한 곳이 바로 홍성이라는 곳입니다. 홍성 예산 사이에 지금 정확하게 홍성 군안에 있긴 한데 내포 신도시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 안에 홍성 내포 신도시 안에 충청남도청이 이전했습니다. 그 외에 뭐 서산 당진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좀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충남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 부여, 충북의 영동, 단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촌락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했고요. 충청 지방의 도시와 산업의 변화를 보면 왜 산업이 발달하게 됐냐? 수도권에 지난 시간에 공장을 수도권에 새로 증설하고 이런 걸 규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시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더 이상 공장을 짓기 어려울 때 가까운 곳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공업이 바로 이런 충청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발달되다 보니까 공장을 여기다 지어도 뭐 수도권에 그 물품을 납품하고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죠. 접근성이 향상됐고 교통 발달로. 그다음 중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입의 전진 기지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면 산업의 입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단지 세 지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서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석유화학 공단이 있어요. 당진은 제철, 아산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중화공업 중심 산업단지 키워드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첨단 산업단지로서는 두 곳이 있어요. 우리가 대도연구단지, 바로 대전이고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이런 곳이 바로 청주입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의 성장과 변화 보면 세종, 그 다음에 아까 충청남도청이 이전했던 곳이 홍성이라고 했죠. 홍성 예산이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충남도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기업도시,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충청도에 있는데 기업도시는 두 곳만 기억하면 돼요. 태안에
태안 하나, 충주 하나 있습니다. 태안은 충청남도에 있고 충주는 충청북도에 있어요. 관광 레저용으로 기업도시, 그다음에 여기는 지식기반용으로 충주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대표적인 곳이 진천 음성이 있고요. 2020년에 또 대전, 예산, 홍성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서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페이지 83 수특의 혁신도시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5개 표시해 놓은 이런 식으로 예를 주고 이게 어느 지역인가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아까 아산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고 했죠.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럼 아산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및 전자, 아까 과학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과 관련된 들이 있으면 청주. 그 다음에 서산은 아까 석유화학이었죠. 그래서 코크스. 그 다음에 뭐 화학. 여기서 이미 끝났죠. 석유화학. 또 이것도 석유랑 관련된 거고 석유 정제품 나와 있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타 기계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주랑만 비교해서 잘 봐두면 돼요. 둘 다 전기 장비가 1순위긴 가장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천안은 기계, 청주는 전자부품,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라는 거 2순위가. 당진은 아까 제철 공업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 1차 금속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에도 한 번 더 나오네요. 혁신도시로서 뭐 진천 음성 나와 있고요. 기업도시 충주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지방 볼게요. 호남은 크게 세 곳을 합쳐서 호남지방이라고 해요. 하나는 광주광역시. 광역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과거에는 전라북도였지만 2024년에 이제 이름 바뀌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특별자치도 우리가 세 곳 있다고 했죠.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2024년에 편입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호남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 즉 농사를 많이 짓는다. 특히 벼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런 만경강, 동진강 주변에 호남평야가 있고 또 영산강 주변에 나주평야라는 큰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권역별 경지 및 논면적 쌀 생산량 비율을 보더라도 호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경지 면적, 논면적 쌀 생산량이 확실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남지방은 대규모 농지를 만들고 간척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간척사업은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넓은 면적의 자수지와 갯벌을 농지로 개간한 대표적인 곳이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간척기술 발달로 인해서 정부와 민간인이 주도해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죠.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는 작년이었죠. 잼버리 사태가 있었죠. 그곳이 바로 이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간척지였던 곳에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에 시작돼서 2차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나와 있듯이 뭐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각종 뭐 공장부터 관광 레저 등등등 다양한 거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호남지방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1차 산업이 좀 발달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호남지방 산업구조를 보면은 전국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1차가 확실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변화하려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1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이제 그래서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 고속철도 등 교통이 발달하면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조업이 확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조업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1970년대 이제 제조업 성장 과정을 보면 여수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1980년대는 광양 제철소가 있어요. 이 제철 공업은 규모가 큰 거다 보니까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1990년대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호남지방 역시 중국이랑 가깝죠. 그래서 중국과 교육에 유리한 곳에 이런 큰 산업단지들을 만들고 대표적인 곳이 광주시가 하나죠. 광주에는 광산업이 뭐냐면
뭐 영상, 음성 등의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 보내는 광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다. 그래서 뭐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 보내는 뭐 광기술을 이용한 산업이고요. 광산업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죠. 클러스터는 이 산업 관련된 여러 업종들, 예를 들자면 관련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 여기 나오네요. 대학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것을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야구 보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광주는 기아죠. 바로 광주에 가보면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업 이렇게 발달해 있고, 뭐 전주에도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 산업 구조를 3차 산업 중에서도 첨단 산업, 3차 산업이 아니고 공장 제조업 중에서도 이런 첨단 부품 소재로 이제 고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주고 이게 각각 어느 지역이냐 했을 때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면 기아 자동차니까 광주. 뭐 전기 장비, 아까 광기업, 광산업 해가지고 그런 거를 뭐 광통신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통신, 전기 장비 이런 게 나오면은 광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자동차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기아.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공단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화학 쪽이, 그 다음에 코쿠스 석유 정제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많다. 그럼 바로 여수. 광양은 제철소라고 했죠. 그래서 1차 금속 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광양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호남 지방은 경제 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역시 있어요.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양만 이쪽에 여수 위쪽 보면은 광양이 있거든요. 광양만권 같은 경우에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었고, 광주도 뭐 융복합 신산업 허브로 지향해서 만들었고요. 혁신도시 대표적인 곳은 혁신도시가 뭐였죠?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였죠. 그래서 전주, 완주, 뭐 나주에 이런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했는데 대표적인 축제도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축제가 많긴 하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 뭐 놀이인 대사슴 놀이와 세계소리를 하는 축제 있고요. 남원의 춘향제, 김제, 아까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 호남평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김제가. 그래서 쫙 이렇게 지평선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런 축제를 합니다. 그다음 보성 다양축제에서 다양이 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는 차야, 차, 녹차가 대표적으로 상상되죠. 향기. 녹차 향기와 관련된, 결국 녹차와 관련된 축제를 하고요. 순창하면 고추장이죠. 그래서 장류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느리게. 그래서 슬로시티를 가면은 뭐 운전 속도도 많이 제한이 돼요. 엄청 느리게 다녀야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슬로시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받는 기준을 충족하면은 이렇게 슬로시티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 중에서 호남 지방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이 정도.